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아주 궁금해하실 미국의 최강 게임 체인저 무기 에로우입니다. 극초음속 마하 20에 달하는 극초음속 무기 에로우 관련한 소식 알려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방송을 보실 때쯤에는 미 공군이 폭격기 발사 극초음속 미사일 에로우의 첫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언론에 보도 자료를 공포했을 것입니다. 미 공군이 드디어 B-52H 탑재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에 나섰습니다. 미 공군의 B-52H 전략폭격기 탑재 극초음속 미사일 AGM-183A 에로우의 첫 시험 발사가 임박했습니다. 미 연방항공국은 미 국방부 요청에 의거해서 현지 시각 3월 30일 오후 2시부터 오후 8시까지 캘리포니아주 서부의 국제공역의 거리 약 900km, 폭 약 200km 구간에 비행 금지 구역을 선포했습니다. 미 공군은 에드워즈 공군기지에 B-52H 폭격기와 AGM-183A 시제품을 옮겨놓고 최종 테스트를 진행 중인데요. 한국 시각으로는 3월 31일 정오에는 실험 성공 여부가 외부에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빠른 속도로 개발이 진행되었던 AGM-183A 미사일은 사거리 1600km 이상, 비행속도 마하 20에 달하는 현존 최강 스펙의 극초음속 미사일인데요. 현존하는 그 어떤 방어체계로 요격이 불가능한 미국의 게임 체인저로 평가되는 무기입니다. 이 미사일은 B-52H 폭격기에 탑재되어 제주도 상공에서 발사될 경우 평양까지 불과 1분 30초, 베이징까지는 3분이면 도달하는 엄청난 속도를 자랑하는데요. 미국의 게임 체인저가 실전에 배치되는 날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그림에 보시듯이 B-52 폭격기가 뭔가 미사일을 발사하죠. 그래서 이 미사일이 바로 극초음속 미사일 마하 20입니다. 탄도미사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하 20의 정말 어마어마하게 빠른 ICBM급 낙하속도 같은 그런 엄청난 속도로 비행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입니다. 미국이 극초음속 미사일에서 러시아와 중국에 뒤졌었어요. 그런데 이제 마음먹으니까 이렇게 빨리 또 중국과 러시아는 상상도 못할 만큼의 성능을 또 내버리네요. 그래서 B-52에 탑재를 해서 이제 비행하는 테스트는 다 마쳤고 또 떨어뜨리는 그 시험도 마쳤어요. 이제 이번에는 날아가는 이제 이런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는 목표를 타격하는 이제 이런 테스트를 하는데 캘리포니아 서부 태평양입니다. 그래서 해안에서는 한 300km 떨어져 있고 가로 900km, 세로 이제 한 200km 이런 폭을 정해놓고 구역을 정해놓고 여기에 이제 지금 비행 금지 구역으로 선포를 하고 이 테스트를 하는데 성공을 하지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은 2022 회계연도 이렇게 해서 2022년 말까지는 이 초도 양산을 시작하는 것으로 하고 2023년 그러니까 불과 한 1년 6개월 이상 정도만 지나면 이게 실전 배치가 돼요. 이게 이제 무서운 것이 B-52의 그 날개에서 4발이 탑재가 되는데 B-52는 한국에 전쟁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날아오는 폭격기죠. 괌에서 이제 4대에서 5대 정도 배치를 해놨다가 이제 쫙 날아오는데, 그러면은 이게 괌에 만약에 4대가 배치되어 있다? 그러면은 16발을 쏠 수가 있는데 평양까지 불과 1분 30초면 쏴요. 그래서 이 북한의 장거리 탐색 레이더가 미치지 못하는 제주도 남방에서 제주도 남방 안 보이거든요. 북한 입장에서는. 거기에서 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1분 30초면 때려요. 그리고 상대가 중국이면 베이징까지 제주도 남방에 쏘았을 때 3분이면 때려요. 그래서 미국은 다영역 작전 그렇게 해서 해병대가 프리즘 미사일 가지고 중국의 함대를 경멸하는 지대함 미사일로 사용을 하고, 그리고 육군은 또 종신 타격 미사일 만들어 가지고 2000km 날려보내는 또 극초음속 미사일 또 사용하고, 공군은 또 이렇게 에로우를 가지고 또 극초음속 미사일로 타격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다영역 작전해서 완전히 이제 중국을 굳이 베이징에 지상군을 밀어넣지 않고도 중국을 완전히 군사적으로 완전히 그냥 압도해버린다 라는 그런 작전을 세우고 하나하나 무기체계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 이제 이 상태로 봐서 곧 실전 배치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번 테스트에 성공하면 다음에는 때리는 타격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아마도 태평양에 있는 콰젤라 환초 이런 데서 이제 실험하겠죠. 아무튼 뭐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고요. 자, 그 다음 소식은 정말 여러분들 이 썸네일 보시고 들어오셨을 텐데 기분 좋은 소식, 기대되는 소식입니다. 동유럽에서 K2 흑표 전차의 대박 기운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유력 후보로 도입이 검토 중인 폴란드에 이어 슬로바키아에서도 K2 흑표 전차가 4세대 전차 후보로 검토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지상군 현대화 사업에 착수한 슬로바키아 국방부가 전차와 보병 전투 장갑차 전력을 나토 규격으로 교체하기 위한 대대적인 기갑 장비 획득 사업에 나선다고 아미 리코그네이션이 현지 시각 29일 보도했습니다. 현재 슬로바키아 육군은 노후화된 T-72M1 전차 30대를 주력으로 148대의 BMP-1, 91대의 BMP-2 등 노후 장비 위주로 무장하고 있는데요. 슬로바키아 정부는 이를 49대의 신형 전차와 164대의 신형 장갑차로 대체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세대 전차 후보로는 독일의 레오파드2 A7 플러스와 한국의 K2 흑표 전차가 올랐는데요. 인접한 독일과의 정치적 관계를 고려할 때 레오파드2 A7 플러스가 유리하지만 슬로바키아의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K2 흑표 전차가 유리하다는 것이 현재 군사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슬로바키아 국방부는 차세대 보병 전투 장갑차로 독일의 KF-41을 우선 검토하고 있는 만큼 예산 절감을 위해 전차를 한국산으로 선정할지 아니면 독일제로 기갑 차량을 전부 통일할지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2 흑표 전차는 최대 800대 규모가 될 폴란드 육군의 차세대 전차 사업에서 레오파드2 A7 플러스, M1A2 SEP3 전차와 경쟁 중인데요. 우수한 성능과 가격 경쟁력, 매력적인 기술 이전 조건을 무기로 K2 흑표가 동유럽에서 기갑 한류를 불러올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자, 정말 뭐 이 소련이 만들었던 베스트셀러 3세대 전차 T-72죠. 이 T-72 정말 뭐 안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없네요. 3세대 전차라고 하지만 전쟁에서 제대로 활약은 못하고 미국의 M1 전차의 포탄에 스치기만 해도 이제 격파가 되었던 이 T-72. 그러니까 이 슬로바키아 같은 경우도 과거 공산시대 때, 냉전시대 때는 체코슬로바키아라는 나라였죠. 그게 이제 냉전이 해체되면서 체코와 슬로바키아가 이제 민족 문제 때문에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체코와 슬로바키아는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 체코슬로바키아, 과거 동독 옆에 있었죠. 지금은 독일 옆에 있죠. 이 체코슬로바키아, 이제 체코 따로 슬로바키아 따로인데 독일 옆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독일의 영향, 그리고 독일의 눈치 등을 좀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먼저 체코가 육군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당연히 뭐 그 동구권, 공산권 출신이기 때문에 이 나라들은 거의 대부분 러시아 또 소련제 장비들을 쓰고 있었죠. 이제 이걸 이제 현대화하고 나토 규격에 맞는 이제 그런 무기 체계로 바꾸어 나가는 과정들이에요. 전부 다 이 동구권이. 그래서 체코가 먼저 독일제 기갑 장비들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KF-41 링스 보병 전투 장갑차 체코가 이제 채택을 했는데 그게 한 대에 한 110억 원 정도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그 링스가 지금 호주에서 우리 한화 디펜스의 레드백 장갑차하고 지금 경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 슬로바키아 같은 경우도 체코처럼 육군 현대화 사업을 하는데 이제 보병 전투 장갑차와 전차 이 두 종류를 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보병 전투 장갑차는 이 독일 링스 사업팀이 이미 슬로바키아 국방부에 가서 시험 평가를 마쳤다라고 해요. 여기에 이제 우리 한화 디펜스의 지금 K21 또는 레드백이 뭐 이게 들어갔다라는 소식은 없는 거 보니까 아마 링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링스가 상당히 비싸죠. 우리 K2 흑표보다 더 비쌉니다. 전차보다. 그래서 슬로바키아가 뭐 경제력이 아주 뭐 넉넉한 그런 나라가 아니니까 아마 전차 정도는 가격이 좀 싸고 성능이 그 대신 아주 우수한 K2 흑표를 사용해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무기 체계라고 하는 것이 돈 가지고만 결정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그들을 바로 옆에 있는 이 독일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레오파드 A7 전차를 구매할 수도 있지만 이게 뭐 가격이 한마디로 넘사벽이죠. 그래서 이 우리 흑표를 한번 기대해
봐도 된다. 그런데 이제 폴란드가 스타트를 잘 끊어야 되는데 폴란드에서 우리 K2 흑표가 그냥 단독으로 그냥 될 것 같더니 지금 갑자기 미국의 M1A2 SEP3 전차를 들고 나와가지고 지금 K2 흑표하고 경쟁 구도에 들어갔어요. 레오파드 2 A7은 폴란드에서는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미 다들 알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폴란드가 스타트를 잘 끊어서 이 슬로바키아도 우리 흑표를 딱 선정하는 이런 동구권에서 이 전차 한류 K2 전차 한류 그리고 K9 자주포 한류 그리고 이제 또 전 세계에서 이제 또 K21도 스타트를 끊고 있으니까 K21 보병 전투 장갑차 한류 육군 기갑 장비는 메이드 인 코리아가 최고야 라는 이런 이 이미지를 남겨주는데 일익을 담당했으면 좋겠습니다. 흑표 꼭 성공하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